50대 이후 많은 남성분들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침이 달라지고 관계 앞에서 이전과는 다른 불안이 밀려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침묵과 위축이 반복되면서 몸뿐만 아니라 자존감까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매일 단 몇십 초, 특정 부위를 아주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습관만으로도 약 없이 기계 없이 신체 본연의 리듬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마법이 아닙니다.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모두에서 임상적으로 검토되고 검증된 방식이며 이미 수천 명의 한국 중장년 남성들이 직접 체험한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곳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 곳 정수리, 아랫배, 발바닥을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만지는 것으로 반응이 다시 깨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 우리의 몸은 눈빛 하나, 손끝의 가벼운 접촉 하나만으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곤 했습니다. 그건 단지 성적 욕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몸 전체의 신경계가 균형 잡히고 리듬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몸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교감 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음경 해면체로 혈류가 몰리도록 돕는 중심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 책임, 걱정, 관계 속 갈등, 노화에 대한 불안 등 수많은 요인이 누적되며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결국 부교감 신경은 점점 약해집니다. 대신 몸을 흥분시키는 교감 신경이 과잉 작동하게 되죠. 이는 말 그대로 가속 페달만 밟고 브레이크는 고장난 상태와 같습니다. 그 결과는 마음은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데 몸은 점점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신체적인 변화도 함께 시작됩니다.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혈류를 끌어당기던 탄력은 줄어들며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도 매년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흥분해도 혈액이 해면체에 충분히 채워지지 않거나 채워져도 오래 유지되지 않으며 결국 중간에 반응이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마치 안에서 녹슬고 침전물이 낀 수도관처럼 원하는 만큼 물이 모이지 않고 새어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특히 음경 뿌리 부위에 있는 정맥의 잠금 밸브 기능이 약해질 경우 혈액이 제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빠르게 흘러나가 지속적인 반응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아직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호흡, 부드러운 자극, 따뜻한 순환. 이 세 가지 요소만 잘 관리해도 신경계는 다시 균형을 회복하고 혈류는 점점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방식으로 꾸준히 자극을 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건 익숙하지만 몸의 신호를 예방적으로 돌보는 법은 잘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어려움이 시작되었을 때 의사보다도 먼저 지인의 조언이나 인터넷 광고, 출처불명의 약물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시적인 반응은 생기지만 몸에 대한 신뢰는 점점 사라지고 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무기력과 좌절감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회복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몸을 고장난 기계처럼 다루지 말고 조율이 필요한 악기처럼 서서히 조용히 부드럽게 다시 리듬을 맞춰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하루단 몇십 초의 황금 자극 습관, 즉 황금 3포인트 자극법입니다. 정수리의 백회혈, 아랫배의 기회혈, 그리고 발바닥의 용천혈. 이 세 지점을 정확한 방법으로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조율되고 부교감 신경은 깨어나며 혈류는 따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반응의 회복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몸에 대한 신뢰, 자신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감까지도 함께 되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박창수 씨는 젊었을 적의 활력을 되찾고자 특정 약물에 의존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몸이 다시 반응하는 듯했고 그는 마치 예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어지러움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고 그는 점점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유쾌하고 당당하던 그는 말수가 줄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처럼 약물은 단기적인 반응은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의 자율적인 리듬을 더 약화시키고 심리적 의존과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단순한 생리 기능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몸과 감정 그리고 관계 전체를 다시 연결하는 통합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몸은 스위치처럼 켜고 끌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 조율이 필요한 악기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리듬을 다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연우 씨는 그 회복에 좋은 예입니다. 그는 매일 밤 정수리 중앙의 백회열을 마치 비가 내리듯 부드럽게 두드리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그의 몸을 바꾸었습니다. 뇌는 진정되었고 마음은 이완되었으며 무기력했던 몸의 감각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저 자신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용히 몸이 깨어났을 뿐입니다. 그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회복의 열쇠는 특별한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믿는 태도와 작고 부드러운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힘에 있다는 것을요. 그 실천 중 하나가 바로 배꼽 아래에 위치한 기회혈을 마사지하는 습관입니다. 이곳은 동양의학에서 생명력의 바다라 불릴 만큼 중심 에너지의 흐름을 관장하는 지점입니다. 아무런 기계도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손바닥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문지르세요. 복식 호흡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손끝이 아랫배에서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몸이 다시 순환을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케겔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케겔은 골반저 근육의 조절력을 높여주는 운동이고 기회혈 마사지는 그 근육이 잘 작동하도록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조절력과 에너지 공급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회복,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이동환 씨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70세가 넘은 나이에 수년간 발기부전 약물에 의존해왔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반응하지 않았고 약을 먹고도 실패하는 날이 반복되면서 그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점점 피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잡한 방법 대신 기회혈 마사지라는 아주 단순한 습관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밤 단 몇 분만 아랫배에 손을 얹고 따뜻함을 느끼며 조용히 호흡하라고 했습니다. 몇 주가 흐르고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필요 없었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조용히 아랫배를 마사지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지나가며 묻더군요. 뭐 하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어요. 그 순간 아내는 마치 신혼 때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래 잊고 지냈던 부드러운 연결감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몸 하나의 변화가 관계 전체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고 삶의 중심을 되찾아주는 과정. 그는 말했습니다. 다시 남자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그저 부드러운 손길 하나, 하루 몇 분의 진심 그리고
자기 몸을 다시 믿기로 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생리적 기능의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연결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 함께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정영수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10년 넘게 아침에 활력을 잃었다고 느끼며 살아오셨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1분간 발바닥에 용천혈을 자극하는 습관을 시작한 뒤 그는 다시 자신 안의 생명력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조용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시 따뜻해졌고 일상 속 배려와 관심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짜 회복은 복잡한 치료나 약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내 몸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아주 작고 단순한 실천의 반복에서 비롯됩니다. 정수리의 백회혈, 아랫배 중심의 기회혈, 그리고 발바닥의 용천혈. 이 세 지점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몸속에 남아있는 생리적 활력을 자연스럽게 다시 깨워주는 매우 중요한 회복 스위치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이나 잠들기 전 단 90초면 충분합니다. 이 세 혈자리를 부드럽게 연결하며 따라가는 황금 90초 의식은 약 없이도 몸이 다시 깨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적은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의 꾸준함이 쌓일 때 당신의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단 1분 30초의 시간이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서 희망차고 부드러우며 지속 가능한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황금 90초 의식, 즉 몸의 세 가지 핵심 혈자리를 자극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익히셨다면 아마도 다음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이제 깨어난 활력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깊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아주 익숙하면서도 소중한 습관, 바로 매일 한 잔의 한방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여러분께 몸의 뿌리를 부드럽고 깊이 있게 회복시키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한 전통차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무리 겉이 단단해 보여도 속이 비어 있다면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요. 생리적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회복을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몸의 내부를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가장 손쉽고 친근하면서도 효과가 깊은 전통 한방차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 우리 한국인의 몸과 계절을 함께해온 지혜이기도 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직접 만들기도 매일 마시기도 쉬우면서 기운을 부드럽게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력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단 3가지입니다. 구기자, 오미자, 그리고 인삼. 구기자는 붉은 열매로 오래전부터 장수 열매로 불려왔습니다. 신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고 시력을 개선하며 남성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회복을 돕습니다. 오미자는 이름 그대로 신맛, 매운맛, 짠맛, 쓴맛, 단맛 5가지 맛이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자극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시다시피 스트레스는 생리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인삼, 말이 필요 없는 한국의 보물입니다. 혈압과 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며 노화로 인한 전반적인 쇠퇴 속도를 늦춰주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구기자 약 20알과 오미자 5알 정도를 깨끗이 씻어 냄비에 물과 함께 넣고 약불에서 20분간 끓입니다. 물이 너무 끓어 넘치기 전 얇게 썬 인삼 2-3조각을 넣고 10분간 우려내 주세요. 대추 1조각이나 꿀을 약간 넣으면 단맛과 풍미가 더해집니다. 이 차는 아침 공복 또는 식사 30분 전후에 작은 잔으로 한 잔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몸이 천천히 따뜻해지고 기운이 아래에서 위로 퍼져나가는 흐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주에 사시는 82세의 한승우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심각한 병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나이가 들면서 피곤이 쌓이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 변화가 불편하고 낯설어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아침에 눈 떴을 때 전쟁터에서 돌아온 것 같은 피로감 없이 가볍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한방차는 결코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한 잔의 따뜻한 습관은 차곡차곡 쌓이며 몸속의 기를 회복시킵니다.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회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이 아닐까요? 다음으로 저는 한승우 어르신이 어떻게 이 활력차와 황금 90초 의식을 함께 병행하며 새로운 리듬을 되찾으셨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음이 나왔지만 한때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찼던 분이 이제는 자신의 몸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내려앉은 숨을 토해내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검진을 통해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한 뒤 저는 그에게 전통의학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기 보충차를 권해드렸습니다. 재료는 구기자, 오미자 그리고 소량의 인삼. 기를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몸과 마음을 맑게 해주는 데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너무 오래 끓일 필요 없습니다. 깨끗이 씻은 구기자 약 20알, 오미자 5알을 넣고 물과 함께 15분 정도만 약한 불에 끓이세요. 인삼은 마지막에 얇게 썰어 넣고 5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하루에 2잔, 아침과 저녁이면 충분합니다. 식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몸을 부드럽게 돌보는 의식처럼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만의 특별한 차가 생기는 거군요. 그리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다시 찾아온 그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가벼워졌고 목소리는 깊고 또렷했으며 무엇보다 눈빛에는 살아있는 생기와 여유가 감돌았습니다. 박사님, 그 차에 무슨 마법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지 몸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뜨는 게 한결 쉬워졌고 기억력도 집중력도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몇 살은 젊어진 느낌입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내가 요즘 저를 보며 혹시 몰래 무슨 약 먹는 거 아니냐며 장난을 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매일 차 한 잔 마시고 잠 일찍 자고 아침엔 가볍게 걷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하루하루 쌓여 만든 변화였습니다. 한승우 어르신의 이야기는 제가 늘 믿고 있었던 한 가지를 다시금 확신하게 했습니다. 나이는 부활의 장벽이 아닙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흐름에 따라 천천히 자신을 돌보는 태도. 그것만으로도 회복은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지 몸만의 일이 아닙니다. 잠의 질, 호흡의 깊이, 그리고 아침 한 잔의 따뜻한 차처럼 생활 속의 작은 루틴들이 오히려 진짜 힘의 원천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내일부터라도 이 습관을 직접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쩌면 그 단순한 차 한 잔이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조용히 에너지를 되살려 줄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말할 때 약이나 기술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진정한 회복은 형태가 없는 것들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바로 마음의 안정,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생활 습관에 담긴 작은 사랑과 배려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모여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리고 매일을 더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몸의 회복은 어느 한 가지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 관계, 일상 전체의 조화 속에서 피어난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그 조용한 회복의 조건들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할 때 그 믿음만으로도 몸은 실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부릅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자연스러운 반응을 도와줍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이 비관주의를 내려놓고 회복 가능성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어떤 치료보다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의 존재, 특히 배우자의 동반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는 짧은 순간, 눈을 맞추며 미소 지어주는 그 시선 하나가 자신감을 잃은 남성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걷고 같은 차를 나누며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그저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 존재만으로 회복은 훨씬 더 깊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너무 쉽게 있는 기본의 힘입니다. 충분한 수면, 소박한 식사, 그리고 하루 10분의 느린 걸음. 빠르게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영양제를 과도하게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기름기 적고 따뜻한 식사, 11시 이전에 자는 습관, 가까운 공원을 도는 여유.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며 약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복의 여정을 걷고 계시다면 몸의 한 지점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신경계, 감정, 관계, 그리고 일상까지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만 진정한 회복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왜 몸이 예전 같지 않은지, 어디를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의 작은 실천이 어떻게 활력을 바꾸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제가 단 한 가지 진심을 담아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나이는 감정의 끝이 아닙니다. 사랑의 종착지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시기에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진하게 연결되며 더 조용하게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나이에 뭘 더 기대하겠어?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감각을 다시 느끼기 위해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허락하는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고 어떤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첫걸음입니다. 가능하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 다르게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선언이자 삶을 다시 시작하는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지금 막 시작되었으며 그 길을 걷는 동안 저는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다양한 방법을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단지 기술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회복의 시간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다는 감각이 오늘 하루 내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